오늘은 이제 신입 개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 일단 개발자의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일단 가장 먼저 서류, 그리고 면접, 그리고 코딩 테스트라는 걸 볼 텐데, 기본 소양이기도 하고, 그 코딩 테스트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화 시켜서 만들 때지만, 대부분 이제 코딩 테스트는 그 사람의 기본 소양을 체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딩들이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잠깐 얘기해보면, 뭐 q, 스택, 그리고 뭐 서버 개발자라면 당연히 SQL, 그리고 뭐 알고리즘, 뭐 트리나 아니면 뭐 리스트, 그리고 뭐 탐욕 알고리즘까지 뭐 간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렵게 나오는, 뭐 꼭 코딩 테스트를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못 풀었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풀었다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의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합격 유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사실 이제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이 일은 사실 다시 배우게 돼요. 특히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만의 그 룰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차피 코드를 다시 봐야 되고 다시 교육시켜야 돼요. 신입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운영체제나 이런 하드웨어 단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바로 실무에 투입될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제 지인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스택을 좀 많이 쌓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대기업을 좀 노린다, 취업을 희망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좀 기본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뭐 정규화라든지 아니면 서버 단 기본 지식이라든지 웹브라우저 서버 통신 간에 뭐 이런 서버 프로토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가 좀 탄탄히 다져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자기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아니면 이제 열심히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걸 이제 자기 거화 시켜서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크고, 기술 면접에서 또는 임원 면접에서 그 사람의 기본 소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나, 저도 이제 면접자로 들어갔을 때나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그 사람이 기본 태도와 그 사람의 기본 가치관,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물론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정답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결과를 도출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다 보면 오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100% 다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데, 그건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풀면 좋죠. 근데 막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뭐 짧게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할애하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잡고 있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실무에서 쓰이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만 좀 탄탄히 다져져 있다면 잘 못 풀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풀지 않았는데 남들이 풀어놓은 걸 컨트롤 CV 하거나 좀 이렇게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그 코딩 리뷰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남이 갖고 온 걸 이해가 안 되는데 갖고 왔는데 코딩을 분석해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못 풀어도 차라리 본인이 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얘기했지만 뭐 클린 코딩이나 아니면 뭐 리팩토링, 클린 코딩은 코딩을 좀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하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 리팩토링은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초보자 단계에서 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일 때는 많은 코드를 작성해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이제 본인 거화 시키는 과정이지, 사실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3년차, 5년차 이전에는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풀어보고 많이 해보고 미니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보고 그게 이제 실무에서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토익 프로젝트,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꾸준히가 사실 제일 힘든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점진적 향상이 되면 더 좋겠죠. 만약에 되지 않아도 꾸준히 계속하면서 천천히 늘려가가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또는 헬스 운동을 할 때랑 약간 비슷해요. 제가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는 반드시 이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제 올림픽이나 국가대표로 나오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와 진짜 천재다 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는 와 저 기술 하나 몇 초 또는 몇 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뇌로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머리로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거에 맞게끔 점진적 향상과 꾸준히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실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상위 0.00001%에는 가끔 처음부터 좀 한 번 딱 듣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간혹 이제 학창시절에도 이제 가끔 선생님이 한 번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복습을 하고 자습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익히는 단계를 가는데, 한 번 듣고 딱 시험까지 바로 그냥 공부 안 하고 쭉 합격해야 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점수를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논외예요. 여기서 말하는 논외입니다. 여기선 해당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만의 경쟁을 하는 그 레벨이 있어요. 그런 상위 경쟁자, 그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좌절감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 상위 0.1%의 경쟁자도로 두고 저는 그 밑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 페이스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 상위 경쟁자가 잠깐 쉴 때 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속담으로는 뭐 즐기는 자를 뭐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 꾸준히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입으로 갈 경우에 만약 이제 회사를 막 하려는 분들이 걱정도 많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될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막 이 코딩 테스트가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단, 이 코딩 테스트 또한 지나가는 거다. 취업에서 이제 내가 한 단계 프로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이걸 패스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이것만 목표를 두고 하면은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나서 좀 허무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틈틈이 해두면 좋겠죠. 저는 사실 제 지인 중에서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취업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기가 좀 돼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은 딱 그 전공 수업을 들을 경우에 굉장히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한 굉장히 능한 친구들이 바로 취업선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사실 이제 남들 할 때 해놓으면 따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안 해놨어도 그냥 그 이후에 좀 꾸준히 바짝 해놓으면 또 코딩 테스트가 그때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좀 꾸준히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회사에 본인이 취업하려는 회사의 목적이나 회사가 어떤 용도로 이 취업 공고를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취업 공고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QL로 CRUD를 구현해봤는지, 이런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절차적 생각이나 수리력, 논리력에 대해서 원하는 건지,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토익 프로젝트가 막 실무에 투입됐을 때, 토익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실무에 딱 투입됐을 때 날라다니거든요. 진짜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왜냐면 토익 프로젝트가 이제 작은 미니 프로젝트지만 결국에는 그게 큰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런 실력들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실무에 되게 강한 친구인 건지, 그런 것 어떤 용도의 목적인지 취업의 공고를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또 팁이죠. 자, 오늘은 이제 취업할 때 알고리즘이나 신입 개발자가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 사실 비개발자 직군도 거의 동일하지만 코딩 테스트만 제외하면 기본 소양은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기본 소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기업과 개인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면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면접관을 들어갔을 때도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봤고, 그 사람의 사실 실력은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실제로 반복문을 못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별짓기, 다들 아시죠? 별짓기 포문을 이용해서 별짓기를 하는 친구 시켜봤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비전공자였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뽑아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초반에 한 1년 정도 조금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이제 학생 단계,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단계로 넘어오면서 한 1년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 공부를 좀 회사에서 계속 야근도 본인이 뭔가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공부하려고 계속 야근을 계속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한 3년차 되니까 웬만한 전공생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일단 같이 그 배우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최우선이고 기술은 후단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경력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기술 알려주기 너무 귀찮다. 기술 알려주는데 우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는 바로 실무에 투입될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회사는 그렇게 바람직한 회사는 아닙니다. 어쩌면 기본 소양이 안 돼 있고 그 기술은 뒤에 배워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이죠, 지금은. 구 메타버스, 구 페이스북, 현 메타 창업자인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같이 동업자인, 누구였는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재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저커버그도 학생이었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지만 현업에서 뛰는 프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은 토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이 됐고, 그 재무를 담당하던, 상장을 준비하던 친구는 재무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본 소양이라는 게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은 후단에 따라오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천재와 노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천재라는 그 단어를 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 가치관인데, 저는 노력이 무조건 100이다. 천재는 0입니다, 0.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제 가치관에는. 다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좀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내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노력이 100%라고 생각해서 내가 노력과 시간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직업이나 도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가치관이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베이스로 여러분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